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피해야 할 학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원 선택을 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피해야 할 가외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외 선택을 할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학원을 끊고 가외로 돌리면서 공부를 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의 공부 스타일이나 아니면 나의 성향이 학원과 맞지 않아서 일부러 학원을 안 다니고 가외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선택과 마찬가지로 가외도 역시 선택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 선택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 기준은 가외 업체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외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외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외 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올리는 글을 보고 가외를 구하거나 아니면 업체, 가외 업체를 통해서 가외를 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 가외 업체를 통해서 가외를 소개받고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가외 업체를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어떠한 가외 업체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를 역시 피해야 할 가외 업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야 할 가외 업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수업료를 몇 개월치 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수업료를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는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가외 선택을 했는데 그 가외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굉장히 책임감도 없고 자기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외를 통해서 성적을 끌어올려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어느 정도 배웠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외 수업을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가외비를 미리 선납을 몇 개월치를 해버리면 그 기간 안에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라도 그 기간 안에는 수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끊을 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가외업체가 미리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가외 선생님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고 중간에 그 회사가 날름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또는 1년치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는 가외업체는 꼭 거르시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는 상태에서 가외 업체의 그 수업을 받아버리면 그 선생님이나 가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선생님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업 방식이라든가 성향이라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외를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서 이 가외 업체가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난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가외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가외 업체 세 번째는요.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업과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업체는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우리 가외 업체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걸고 수업을 받고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설령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업체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업체에서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떳떳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업체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어떠한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야 할 선생님 유형 첫 번째는 바로 1년치 또는 6개월치 수업 커리큘럼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수업 커리큘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하러 온다 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실력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선생님으로서 책임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학생 여러분들 또는 학부모들께서 그 가해 선생님한테 6개월치 또는 1년치 커리큘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바로바로 커리큘럼을 주는지 아니면 커리큘럼을 주지 않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가해 선생님 유형 두 번째는요, 입시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선생님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해 수업을 받는 이유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 합격까지 이루어지는 게 학생들은 바라잖아요. 그래서 가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도를 다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는데도 수월하게 하면서 대학 합격까지 가는 그러한 원케어 시스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가해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입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나 몰라라 한다, 뭐 그냥 컨설팅 받아라, 그런 식으로만 퉁치고 가면 여러분들은 가해비는 가해비대로 들고 컨설팅비는 또 컨설팅비로 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선생님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피해야 할 가해 선생님 세 번째 유형은요, 바로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수업 일정을 자기 맘대로 자주 바꾸는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해 선생님의 수업력을 떠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선생님으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업 시간을 자주 늦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성과 자질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선생님이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가해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늦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일이 있어서 늦는 거지만 가해를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기다리면서 굉장히 소중한 1분 1초의 그 시간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해 선생님은 단지 자신의 일 때문에 늦을지 몰라도 그 가해 선생님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을 위한 배려가 있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 일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꾸는 빈도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에 있어요. 책임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자기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러한 기준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가외 선생님을 구하시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